예, 분당 입시센터 입시센터장 장재용입니다. 자, 오늘 4월 시작반을 대상으로 한 전략 공백을 메우자라는 취지로 제가 지금부터 올해 입시에 대한 전략, 그리고 4월 시작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재수의 가장 기본 요소는 학습, 생활, 입시죠. 입시는 4월 시작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입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이 하단에 보면은 지금 2021학년도거든요. 2021학년도 입시에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작년까지의 수능은 09년 개정 교육과정이고 올해부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된 거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교과의 형태나 교과명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교과 내용들 중에도 수학이나 사탐, 과탐 같은 경우는 일부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포함하여 지금 현재의 입시의 흐름에서 4월 시작반 학생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 먼저 정시 모집 인원이 조금씩 늘고 있다. 상위권 대학이에요. 이건 주로 상위권 대학을 얘기하는 거고,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전히 많지만 논술이 줄면서 정시 인원이 좀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같은 맥락에 논술 인원은 줄고 있다. 특히 연세대를 비롯하여 연세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성신여대, 그리고 중앙대나 경희대 같은 학교에서 일부 논술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 N수생들이 수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전형이 뭐냐 그럴 때 보통 통상적으로는 논술을 얘기하거든요. 논술의 인원이 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 난이도가 작년, 재작년과 비슷할 것이다. 현재 지금 정부의 흐름, 평가원의 어떤 출제에 대한 인터뷰나 이런 것들 사이에서 난이도에 대한 얘기들은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난이도가 달라지거나 유형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6월과 9월 달에 모의평가를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안정적인 흐름으로 그냥 가서 국어랑 수학, 탐구의 난이도가 전년도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될 몇 가지들 살펴볼게요. 먼저 난이도와 관계된 것도 있지만 수능과 관계된 걸 먼저 살펴볼게요. 자, 국어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국어는 작년, 재작년에 어려운 시험이었었어요. 근데 국어가 왜 이렇게 어렵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 4월 시작반 학생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국어도 상대평가고 수학도 상대평가, 과탐, 사탐도 상대평가인데 영어가 절대평가죠. 하지만 탐구 영역까지 넘어가기 전에 국어, 수학에서 특정하게 둘 다 어렵게 내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수학의 난이도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국어는 작년과 재작년의 난이도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 같다라는 게 현재의 판단이에요. 만약에 수학의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문과나 이과에서 수학이 계속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으면 국어는 상대적으로 약간 더 평이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과목이고 어려운 과목이죠. 자, 두 번째, 수학의 준킬러 문제 영향력. 보통 준킬러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21번, 30번을 제외한 19번, 20번, 그리고 27, 28, 29번들을 얘기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수학 15번 이후, 그리고 주관식 같은 경우 26번부터 29번까지 문제들이 난이도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21번, 30번이 매우 어렵게 나왔던 몇 년 전의 경향과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달라진 경향이죠.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 문과 같은 경우나 이과 같은 경우 21번, 30번을 맞춘 학생이 제법 됐는데 그 외의 문제들에서 고전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시로 갈 때 변별력이라는 게 생겨야 돼요. 즉 1등급, 2등급, 3등급이 다 몰려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점수대에 따라서 변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변별을 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수학에서 21번, 30번이 아니라 그 앞선에 있는 문제들, 소위 말하는 준킬러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영어는 3번입니다. 영어. 자, 그럼 국어하고 수학은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고 난이도를 조정하려는 시도를 하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수시에서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특히 수시에서 최저 기준을 맞추려는 학생들 같은 경우 영어에서 등급을 따는 건 중요하죠. 그리고 정시에서는 이과 같은 경우 자연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 사실상 연세대라든가 그 다음에 이화여대, 중앙대, 그 다음에 한양대 이런 학교에서는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 1등급이나 2등급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너무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4월 되니까 영어보다는 다른 과목이 더 눈에 들어와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영어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과학은요. 지구과학과 물리는 교과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물리 같은 경우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만 돼 있고 1단원의 역학 부분에 있는 고체나 유체 역학, 그 다음에 뭐 동력학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죠. 그래서 문제 유형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구과학 역시 기존의 지원의 중심축이었던 4단원에 있는 천체, 즉 지구와 달의 운동 같은 것들이 지구과학 2로 넘어가면서 지구과학 2에 있던 G2에 있던 별과 은하, 허블 법칙, 허블 상수 다룬 이쪽 부분이 지구과학 1으로 내려오면서 단원이 6개로 쪼개졌죠.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존에 어렵게 나왔던 킬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의 유형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지구과학이나 물리는 학습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물리가 내 양이 줄었다라고 해도 역학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양이 준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탐 같은 경우는 생활윤리와 윤사, 그리고 한국지리나 그 다음에 세계사 같은 과목에서 일부 교과 내용이 들어오고 빠지고 새로 내용이 추가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변화들은 한 번 더 학생들이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학원 들어와서 철저하게 학습을 하면서 그 학습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작년과 너무 바뀐 게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보면 연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 6월, 9월 평가원 경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물리하고 지학은 킬러 문항, 소위 말해서 전체적으로 등급을 갈랐던 문제들의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세밀한 학습이 좀 필요하다. 생활과 윤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시 쟁점은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N수생에게 경쟁 상대는 자기 자신이죠. 제일 중요한 경쟁 상대는. 두 번째는 어디선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만한 N수생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들도 아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의 특징을 한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수학이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시기별, 즉 고등학교 때 돌아가면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 2 미적 1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그걸 복습을 하고 N수하면서 다시 하게 되는데, 이과도 마찬가지로 미적분 2랑 기하 벡터 같은 과목들이 있었는데 기백이 빠져버렸죠, 이번에. 그래서 미적분 2를 고2 때 주로 했는데 지금은 교과가 바뀌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과 같은 경우 미적분을 배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학교 개학도 안 하고 내신 시험도 한 번도 보지 않고 있는 상태죠. 이 학생들은 오로지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서 미리 공부한 거 말고는 미적분을 접해보지 않았는데, 그에 비해서 N수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고 고3 때 수능 때 또 하고 이번에 또 하게 되니까 사실상 수학, 이과 수학에서 주요 과목인 미적분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하게 되는 거죠. 문과는 그에 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1, 2를 하기 때문에 3학년 때 이번에 했던 걸 또 하게 되는 거죠.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고등학교 시험, 내신 시험 자체가 문이과를 같이 보기 때문에 문과와 이과 시험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학이 열세다 보니 수학 등급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이과 학생들에게 치인다고 하잖아요. 치여가지고 등급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수학을 안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N수생들 같은 경우 사실 고등학교 지금 3학년 올라간 후배들에 비해서는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과 3학년과 문과 3학년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확통은 동일하죠. 그 다음에 논술 인원이 감소했지만 고3의 논술 준비 인원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 쉽게 말하면 논술 인원이 줄었는데 논술 준비 인원이 많아질 때가 경쟁률이 제일 올라가지만 고등학교 3학년들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 많고 논술 준비 상태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N수생에게도 논술은 여전히 노려볼 만한 전형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인원은 문과 3만 명, 이과 2만 명 정도가 감소가 예상돼요. 갈수록 인원은 줄고 정시 인원은 느니까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학교를 높여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됐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계속되는 재학생 인원의 감소, 그리고 재수생 수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이런 점들 꼭 유념하고 4월 시작반들 입시 전략은 학습에서 시작돼요. 하지만 학습은 입시의 변화와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입시 변화와 연관된 내용들은 이걸 보면서 알고 있으면 학습할 때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